오늘은 미국 시장이 혼조세라고 그래야 될까요? 대형주 쪽이나 큰 지수 쪽은 전체 지수 저건 괜찮은데 서양주 같은 경우는 1% 넘게 1%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빠진 게. 미국이 셧다운 얘기가 나오다가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뭐 셧다운 한 3시간 전에 놔두고 통과되면서 아시아장이 괜찮은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니케이 지수가 초반에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 초반이죠. 1% 넘게 상승했다가 수치적으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셧다운 끝나는 거가 일단 45일 연장된 것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풀렸나라고 이제 아침에 생각을 했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뭐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럽장이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장도 흔들렸는데 미국장은 하루 오늘 움직인 거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치 보기 혼조세에 들어가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장 자체에서 이제 스몰 캡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보다는 그 대형주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 그렇지 않은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추세 방향성은 어느 방향인지 판단하기는 지금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단기적 반등이 돼야만 될 시기에 일정 부분은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추세적으로 이제 일단 45일 밀렸죠. 그럼 11월 중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그쪽 11월 달 연준 통화회의에 따른 뭐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뒤로 유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보됐다는 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동안 또 힘을 잃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게 단기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그널이, 그러니까 시그널이기보다는 단기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일정 부분은 와 있고,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말 크리스마스 뭐 내년 1월 초까지, 추세 방향성이 뭐 윗방향이다, 아랫방향이다,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 밀려온 것 때문에 단기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일정 부분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 밀려야 될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다면 연준 의사들이 강력하게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연속적으로 나온다거나 경제 지표가 급격히 꺾이는 게 만약에 보인다거나 고용이나 뭐 소비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지거나 일시적 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 빌 레커먼 뭐 리틀 버핏 뭐 이렇게 얘기되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실질금리가 충분히 높아서 경제가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금리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파란색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파란색 금리가 이게 연준 기금금리, 페드 펀드 레이트,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에서 그 PC 개인 소비 지출 코어 프라이스를 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예요. 근데 이게 플러스로 넘어오는 이런 구조가 되면 이게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금리적 압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이 아니죠. 올 초 들어서 이제 플러스로 터닝하는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 위에 있는 빨간색은 이게 연준 기금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이 이제 연두색이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얘네들이 사실은 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기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직 10년 국채 수익률은 이 수준까지는 안 올라왔죠. 5% 살짝 넘었었는데 이 시기에는 지금은 아직은 못 올라와 있고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여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은 국채 수익률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일단 50일 이동평균선이 꺾여서 내려가는 방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다 50일 이동평균선이 약간 아랫방향으로 꺾였어요. 뭐 유럽 같은 스닥스 50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제 니케이가 잘 버티고 있는데 니케이도 최근 강도가 싹 올라가는 것 같더니 힘을 약간 잃는 거 아니야? 이게 3일 연속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3일 연속 물론 내려가지 않고 지지하고 있다는 게좀
호의적이긴 합니다. 인도 지수 보면 인도 같은 경우에 그나마 가장 세고요. 우리나라는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보면 최근 달러 인덱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다시 직전 고점을 다 뚫었거든요. 뚫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 이제 검은색이 엔화입니다. 파란색이 위안화고, 이 노란색이 원화거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지금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위안화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잘 버티고 있다가 최근 이제 올라가는 강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안화가 150엔을 저지선으로 좀 유지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꼭지점까지 올라가진 않았어요. 150엔대까지. 얘 이제 밀려 올라가면 다시 시장에서 개입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개입을 통해서 150엔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개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놓고 보면 일본이 완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 같고요. 통화 완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은 것 같고, 걔네들 그 일드 커브 컨트롤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단기채하고 장기채의 일드 커브 수익률을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긴 한데, 그 통화 정책이 지금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의 압박을 다시 받고 있어서 제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한 일본 입장에서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국채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 장기 국채를 들고 있는 이제 일본의 은행이나 이런 애들은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도하게 될 겁니다. 시장에서. 그럼 국채 폭락이 더 이뤄질 거고 수익률을 많이 밀어 올리게 되겠죠. 국채 수익률을.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국채 커버를 하려고, 그리고 환율 방어도 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하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위안화에 대한 부분이 방어가 되겠느냐, 요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방어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통화 방어는 제한적일 거예요. 일단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윗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계속 제 얘기를 들으셨다면 얘가 다시 조정받지만 다시 이 고점을 뚫으러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언제 치고 올라갈 거냐, 결과적으로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빌 레크먼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수축 국면에 빠지게 되면 경기 수축의 강도가 세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면 그때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고점을 찍으러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내년이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얘도 일정 부분은 좀 쉬어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이 하루 진동폭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PMI 지수가, 제조 PMI 지수가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건데, 여기 보면 47.6에서 살짝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던 게 좀 세게 빠르게 반등했어요.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쪽이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추세적인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유가가 없지 않아 급등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가가 밑으로 급등이래, 급락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어제 지난번 강의 그 동영상 찍을 때도 그 얘기 드렸죠. 유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얘기하는데 $100 찍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미친 듯이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강도가 한쪽 방향으로만 미친 듯이 쏠려 올라갈 수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시 유가가 밑에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지 윗방향으로 올라갈지는 결과적으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에 대한 관계와 상관이 있을 건데, 인베스팅닷컴의 그 유가와 관련된 그 신문 기사를 쭉 놓고 보면 이탈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탈하는 그 오펙 국가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계속 감산만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우디의 주요 그
수입국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우디가 계속 감산을 때려버리면 다른 국가에서 그 석유를 메꿔주겠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렇게 작동하면 또 다른 작동이 있겠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굳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방향이 막 혼재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만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글로벌 경기 수축은 내년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글로벌 경제가 좀 더 식어가는 방향으로 내년 들어서 그렇게 움직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늘 4.7 얼마를 때렸거든요. 보면 4.685에 끝났네요. 이거보다 조금 더 시장에서 움직인 것 같은데 4.681, 4.68 정도 찍고 끝났네요. 보니까 4.7 찍고 끝났는데, 얘는 아마 추가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 바차트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 10년 국채 수익률,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여기 보시면 연두색이 보이죠. 윗단에 요 윗 차트 중에 연두색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형 투기 세력들이 10년 국채 수익률과 관련해서 포지션과 콜 포지셔닝이 어느 쪽에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차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높아요. 이게 2019년도 바닥일 때만큼 밑으로 밀려 내려서 더 이상 내려가진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물론 뭐 투기 세력만 뿐만 아니라 이제 상업 거래나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세력들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시장을 만들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투기 세력이 그 공격적으로 매도를 한 이후에 이 가격이 많이 빠진 거죠. 채권 수익률은 위로 올라간 겁니다. 반대예요, 수익률하고. 가격이 많이 내려왔는데 얘가 이제 바닥 찍고 나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서 가격이 쭉 올라가잖아요. 이처럼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려오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아까도 이미 차트에서 한번 저희가 봤지만 제가 그 차트를 알렸나 보네요. 아까 차트에서도 봤지만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거군요. 일정 수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내려올 그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내려오는 강도가 굉장히 빨라지려면 두 가지가 혼재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기 수축 국면으로 진행되면서 기준금리하고 모든 그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이런 강도가 펼쳐지면 10년 국채 수익률은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걸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2019년도 여기가 2019년도죠.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이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인 겁니다. 여기 반대로 이게 2019년도거든요. 예, 여기가 2019년 시작이죠. 이거 2018년 하반기, 여기가 2018년도 하반기죠. 여기가 2018년도 하반기입니다. 여기가 하반기에서 가장 그 채권 수익률이 높게 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는데, 일단 경기 수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는 요 2019년도 중반 넘어서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빠지면서 급격히 빠져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있고요. 그러니까 2차 하강을 했어요. 1차 하강하고 2차 하강 했는데, 이미 이전에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도 추세적으로 좀 내려줬습니다. 연준에서. 여기 보면 기준금리를 추세적으로 내려줬죠. 여기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10년 국채 수익률은 먼저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그 타이밍을 보여주는 요게 그 시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얘가 그거 밀려 올라간 이후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당폭 내려올 수 있는 긴 기간 동안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다. 그리고 그거 마지막 열리기 전에 지금 풋포지션이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늘어나 있어서 투기 세력들이 이 채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국채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면 됩니다. 이 차트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서 제 생각에는 저는 4.75 정도 넘어가서 매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 매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 패턴을 놓고 보면 5%까지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여기 보시면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어, 10년 금리물은 5%, 30년은 뭐 5% 중반대로 테스트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가장 매수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는 채권 수익률이 5% 10년물이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생각은 비슷한데 거기까지 기다릴 거냐, 4.75가 넘어가면 매수할 거냐, 아니면 부분 매수를 나눠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주가 얘기도 드렸잖아요. 주식이 일정 부분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단기적 터닝 포인트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계속 랠리를 칠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그 중반부 이제 곧 시작될 그 실적 발표 부분하고 11월 근접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이건 뭐 당연히 유가하고도 맞물려서 결정이 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겠죠. 그다음에 셧다운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시장이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뒤까지는 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하방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방어 압력이 생긴 것 같고 일시적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밀려 올라와서 이게 일시적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 조정 그러니까 밑으로 살짝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추세적으로 이게 정점이냐 이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바닥이냐 이거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전부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장이. 근데 모두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안 좋은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튀게 돼 있어요. 그런 시기에 지금 근접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듭니다.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장기적 트렌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보수 여건점에서 위험 관리 쪽에 포커스를 두고 액션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한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반등하면 주식 포지션을 줄여야 된다. 주식 포지션이 상당히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포지션을 줄여서 국채를 매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타이밍에 와 있는 거죠. 국채를 매집해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는 거고 이때 이 타이밍 때 잘 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그널을 던져 드리긴 했었거든요. 이 장대 연봉 생길 때 이제 포지션을 줄여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때 수강생 분들한테 시그널을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혹시 참고하라고 던진 이슈였거든요.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오면 이제는 좀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올 하반기 이미 하반기 들어왔으니까 겨울 지날 때 뭐 크리스마스 랠리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조정은 일정 부분은 추가적 강력한 조정이 있을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셧다운 이슈도 이 정도에서 지금 마감한 상황이고 기준금리 이슈도 이미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다시 이제 11월 달로 밀어놓은 거고 실적 발표가 나와 있는데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리가 좀 둔탁하게 됐네요. 단기적 반등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랫방향으로 더 짓눌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교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